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독특한 풍자시로서 여러분의 애청을 받아오던 20년을 계속해오는 김삿간 방랑기, 이제 그 7,000회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애청하시는 KBS 제1라디오의 김삿간 방랑기는 벌써 20여 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김삿간 북한 방랑기, 지금은 김삿간 방랑기로 이름이 고쳐져서 유일한 연출자로 수고하신 이상만 씨 얘기를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만 씨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7,000회라면서요? 네. 정확히 말해서 언제가 7,000회가 됩니까? 9월 5일. 9월 5일입니까? 네. 예. 그 7,000회를 맞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감회도 깊으시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의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여간 단일 프로로서 7,000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처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 자신이 1회서부터 시방 7,000회까지 연출을 했다는 것. 계속해서 혼자? 계속 했다는 것은 7년이면 7,000회면 20년? 네, 20년 조금 넘습니다. 넘죠? 네. 그 첫 방송이 언제 시작됐었어요? 1964년 5월 18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이 네. 조금 넘었습니다. 9월이면 지금 9월이니까 한 5개월 가량 네. 그렇게 되었군요. 그 이러한 김삿갓에 대한 그 연출을 하시고 네. 인연을 맺게 되신 것은 어떤 연유로? 연출을 그 전부터 했었고요. 네. 했었는데 이제 김삿갓은 우연 기회에 제가 연출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연 기회에 연출이 시작됐어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김삿갓 방랑기, 그 당시는 그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기획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계획의 의도는 그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그 문제를요. 네. 북한의 그 실정을 갖다가 네. 속속들이 전부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해줄 그런 홍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줄거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주요 네. 내용은 어떤 것을 다루셨습니까? 시방은 현재로는 그 북한 방랑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방랑기가 되기 때문에 전국을 남한을 어디나 방랑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처음 시작할 적에는 북한 방랑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하. 그래서 북한만 그 방랑을 했던 거죠. 네. 네. 그 김삿갓 북한 방랑기 하다가 김삿갓 방랑기로 이름이 고쳐진 연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1974년 7.4 공동 성명이 있었죠. 예. 그때 쌍방이 그 비난하지 말자는 그런 아마 협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방랑기로 고쳤죠. 아. 네. 그때 이름을 고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냥 네. 고친 대로 네. 네. 약속대로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역시 우리는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네.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김삿갓 방랑기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맛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연출가로서는 어떤 맛을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내시려고 하십니까? 맛이라는 것보다는 또 그 5분이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5분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해야 되고 네. 알려줄 수 있는 얘기를 전부 거기 담아야 되니까 네. 좀 어렵죠. 조금요. 어렵지만은 어려운 나름대로의 그 제구실을 다 하니까는 그런 대로 맛이 있는 거죠. 근데 그 5분 동안에 네. 앞에 이제 그 시그널 뮤직이나 theme 뮤직이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네. 그런 거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작품으로서의 이 맛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품 쓰시는 그 작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연출가는 별로 고생 안 하셨군요. 연출가 좀 거기다 되면 좀 역시 겸손하셔서 아니요. 작가 여러분께 공을 돌리시는군요. 네. 지금 저 화면의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십니까? 네, 저 사진이 1773회쯤인가 그래요. 네. 네, 1773회 쪽에 무슨 특별한 기념일입니까? 기념일이 아니고 어떤 아마 잡지에 나간 것 같은데요. 아, 저 이쪽에 저희 얼굴 낯익은 얼굴 있는데요. 네, 저 마이크 앞에 쓴 이가 네.
임종국 씨고요. 네. 이쪽에 그 우측으로 쓴이가 오종환, 오종환 씨. 예. 그 처음에 김삿갓은 누가 보냈습니까? 네, 오종환 씨가. 오종환 씨가 네, 했죠. 오종환 씨가 1976년까지. 아, 네. 저 장면은 언제 장면입니까? 저것이 하면 천회기념. 천회기념. 네. 본인이 이쪽에 있고 그 오종환 씨가 그 옆에 있는 아, 거죠. 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생님 뭐 얼굴이 똑같으십니다. 아, 그렇지도. 아, 그 이제 천회 때, 네. 그 벌써 6,000회가 지나서 네. 7,000회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이 김삿갓 방랑기에 네. 참가했던 분들 어떤 네.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우선 저 1964년 5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76년까지는 오종환 씨가 김삿갓을 분원했고, 아, 그 다음에 분원하신 분이 이제 김현직 씨가 네. 80년 말까지 하셨고, 김삿갓. 네. 그 그리고 저것은 언제 2,000회인가요? 네, 저건 2000회군요. 아. 2000회에 우리 저 남산 있는 그 남산 제일 스튜디오죠? 네, 거기서 저 공개 방송 기념 네. 공개 방송을 네. 합니다. 그 다음엔 누가 김삿갓 노릇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81년 1월 1일부터요. 네. 저 구민 씨가 고민 씨. 네. 네. 아직까지도 시간까지 구민 씨가 하고 있습니다. 역시 꾸준히 하시는군요. 네. 이 작가 진영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작가 진영은 맨 첫 번에 쓰신 분이 그 김광섭 씨라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그분이 맨 먼저 쓰셨고요. 네. 그분을 비롯해서 한 21대 분인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요새 근래 와서는 한 요 5년 전부터요. 네.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쓰시는데. 아, 세분 네, 돌아가셨어요. 네, 여기 나와 계신 저 김중희 씨가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희복 씨가 계시고, 네. 박정신 씨가 계시고,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두 달만큼씩 이렇게 아, 쓰고 그렇습니까? 계십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아마 저게 2000회 기념을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아마 그 출연자들한테 아마 그 무슨 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삿갓 방랑기가 KBS 극으로서는 최장수 기록이죠. KBS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방송사상. 동양 방송사상의 동양 방송사상. 네, 최 기록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뉴스를 빼놓군요. 그렇죠. 네, 예, 뉴스 네. 빼고. 네. 그리고 한 분이 연출하셨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록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그 애청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기록이겠죠. 네. 그동안 여기 그 나오셨던 인원은 전부 합하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연인으로 할 것 같으면은 대충 한 3만 5천 명 되지 않나 이런. 3만 5천 명. 네. 그러면 이 5분 그걸 쓰시려면 원고지로 몇 장이나 됩니까? 한 12매 됩니다. 12매. 그 7,000배면 얼마입니까? 8만. 한 9만 장 9만 되지 장. 않나 이렇게 됩니다. 9만 장까지. 9만 장 네. 원고지로. 원고지. 그 아직도 그 원고가 다 보관돼 있겠죠. 아마 전부는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만 다소 보관. 다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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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여러 가지 그 참 김삿갓이 올바른 방송, 제대로의 방송, 또 네. 훌륭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숨으신 분이 참 너무나 많이 계셨군요. 네. 몇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김삿갓 방랑기 작가 선생님하고요. 또 김삿갓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 씨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광석 선생님은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죠? 아까 그 이상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계셨는데 네. 1964년 5월 18일이 첫 방송입니다. 네. 첫 회 방송에 나가서 그때부터 썼죠. 그리고는 언제까지 쓰셨어요? 쓰기는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나고 네. 그러니까 아마 7월 10일까지 제가 썼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아마 줄 잡아서 한 3,000회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맨 첫 회 방영한 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기획이 돼가지고 어떻게 영광이 있는지 저한테 이제 화살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쓰게 됐는데 김삿갓이 돌아간 분이 돌아간 해가 1863년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는 해가 꼭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때는
뭐 앞에 풍자시가 사행시를 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김삿갓이 처음으로 북한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북한 땅에 내려오겠느냐, 나타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도 있지만 그거는 우선 작파해 놓고 그날부터 김삿갓이 이제 북한 곳곳을 전부 방랑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는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내용으로 해서 썼습니다. 당시 김삿갓이 주로 어디를 다녔어요? 안 간 데가 없죠. 김삿갓이 갈 만한 곳은 북한 땅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두메 산골까지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하층에서는 이제 이른바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라든지 농민이랄 것도 없죠. 걔네들은 이제 농업노동자인데 그런 하층 인물로서부터 상층에는 뭐 김서희까지 만나서 혼을 내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쓰신 작품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작품 있습니까? 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뭐 회마다 다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다 잊었는데 역시 이제 북한의 권력 구조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면대해 놓고 그들이 얼마나 민족을 배반하고 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는가를 김삿갓의 입을 통해서 공격할 때 참 통쾌했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5분이잖아요. 그런데 앞뒤 시그널 나가는 시간 빼면 한 4분 정도 될 텐데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뭐 주어진 시간에 다 해야죠. 그게 이제 작가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특히 맨 끝에 매듭을 짓는 사행시를 쓰기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회마다 사행시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살을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 내용은 다 써놓고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행시 때문에 하루 온 밤을 꼬박 뜨는 눈을 세운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옆에 지금 요즘 작품을 쓰고 계시는 김중희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죠?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충 한 18년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김삿갓 방랑기가 중간에 조금 포맷도 달라지고요. 주제도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달라졌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건 세태가 달라지니까 자연 이제 포맷도 아마 달라지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한 사태라든가 이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가시 대하는 인물 또 대하는 대상도 자연 달라지기 마련이죠. 선생님은 다른 드라마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드라마와 비교해서 이 김삿갓 방랑기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드라마도 물론 뭐 다 목적이 있고 주제라든가 다 뚜렷합니다만은 김삿갓 방랑기가 하나 저한테 제 나름대로 쓰기 좋다던가 쉽다던가가 아니고 하나 통쾌한 맛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거는 다른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그 쓰기 어려운데. 화나는 일 있으면은 대사에다 그걸 쓰면 되시겠군요. 그런데 이 김삿갓이 어떤 인물인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도 소상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김삿갓을 쓰다 보니까 그 주인공을 모르고야 되겠느냐. 그래서 글쎄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보니까 김삿갓이 본명은 김병연입니다. 빛날 병자 불한 옆에 이제 가불병이라는 병자에 연자는 연못 연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안도 선천 부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좀 아시는 그 홍경래 난에 항복을 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조정에서 그 사람 벼슬을 전부 박탈하고 그 가족까지도 이제 정모를 해서 벼슬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김삿갓은 그 손자지만은 공부를 하다 말고
화가 나서 내판가치고 네. 방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한 20살 정도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광곡곡을 방랑하면서 해학시, 풍자시, 세태시 막 이런 것을 아마 쓰다가 네. 나중에 역시 김삿갓답게 객사를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삿갓은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지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제 왼편에 나와 계신데요. 구민 씨가 이 방송을 처음 맡은 게 언제였죠? 1981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번 정도 하셨겠군요. 그렇죠. 1000회. 횟수로 치면 3년 9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죠. 네. 네. 그동안 어디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네. 자유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구라파 공산권 다 다녔다고 네. 보겠죠. 이게 방송한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작품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작품은 7,000회 중에서 약 1,000회 했기 때문에 7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뇌리에 떠오르지 않고 요 근래 작품으로는 이제 김일성이가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을 아주 완전히 물려주는 그러한 그 연기를 할 적에는 그런대로 6.25를 겪은 저로서는 피부에 와닿게 공산학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기를 하면서도 이 폐부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그 진실된 연기가 나와서 흐뭇했었습니다. 네. 이 방송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점일까요? 우선 어렵다면은 이 김삿갓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전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정환 씨 그리고 김현식 씨.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방송 연조로 보면은 저보다 아주 후배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음색이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두 분보다는 음색이 좀 둔탁하다 할까, 좀 탁성에 가까운데 노역의 경우. 그래서 왜 연출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저한테 주십니까? 처음엔 사양을 했더니 그래도 자네는 어려서부터 노역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번 소화를 해보게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도 10년 주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관상 변하고 손금 변하듯이. 그래서 그러면 요즘 그 패턴에 맞게 그냥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김삿갓을 몰고 가되 그 틈머리 종시 그러니까 마지막 시 사행시만큼은 전임자들이 헌대로 하나의 운을 타가지고 시운을 타가지고 낭송을 하는 것이 좀 듣는 사람도 편안치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거기 나오는 다른 성우 여러분들이 그 황해도 사투리라든가 이북 사투리를 하기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지가 허고자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김삿갓이 황해도 지방도 가고 평안도 지방도 가고 한경도 지방도 가는데 실제로 그건 연기자의 책임도 되겠습니다만은 작품을 써주시는 분 여기 지금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상의 그 원고상에 실제로 방언이 써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표준어로 나온다. 그런데 언어 순화의 차원에서는 지방 방언을 한다는 것은 좀 거꾸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되 정확한 방언을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 방언이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는 땅의 방언이기 때문에 어느 그 앞으로의 하나의 숙제 과제가 아닌가 방언 연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가 되시는 분이나 연출자 선생님이나 특히 저희들 연기자들은 만일에 오늘 황해도가 무대다 하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황해도 방언을 근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한 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초창기 작품에 그 김 선생님께서 사행시 작시하신 건데요. 아주 시 내용이 좋아요. 마음에 싹 드는데 요즘은 방송으로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땅덩어리 변함 없대 허리는 동강나고 하늘빛은 푸르러도 오고 가지 못하누나 이 몸 주고 100년인데 풍류인심
한 곳 없이 어찌 타 북녘 땅은 핏빛으로 물들었나. 그 시그널 뮤직의 그 음성에 참 북한 방랑기 당시에 네. 그 시그널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네, 애초에 이제 그 기획진에서는요. 네. 그 죽장의 사카스고라는 그 저 명국한 씨가 불렀던 건가요? 그걸로 하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솔직히 지가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애초에 이것을 코미디 타치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이 그 길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는 이걸 전극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시그널도 죽장에 삭가 쓰고 방랑 삼천리 이걸로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좀 개벼운 감이 있으니까는 그렇죠. 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그널을 좀 바꾸자. 그럼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지은 나이도 그때 뭐 한 40 조금 넘었죠. 40 조금 넘 40 그렇죠. 40이죠. 그때 볼 적에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남북을 막론하고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듣더라도 그렇고 어디서 듣더라도 그 감명 깊게 들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눈물 젖은 두만강을 갖다가 그 곡을 사용하자. 이래가지고선 처음에 만들 적에 2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 죽장에 삭가 쓰고 방랑삼천리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2개를 만들었더니 모두 들어본 결과에 이게 낫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동안 이 방송을 제작하시려면은 역시 그 청취자들하고의 교신도 많았겠는데요. 네. 청취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응은 하게 시방도 그걸 느낍니다만은 이것이 저녁에는 한때 그 밤에는 9시 55분부터 10시까지 했고요. 네. 현재는 이제 그러고선 그 이튿날 재방으로서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했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방 현재는 밤 것은 없어지고 낮에만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김삿갓 방랑기 프로그램은 우리 그 국민의 하나의 생활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그 시그널이 나오면은 5분 있으면은 1시가 되겠구나. 또는 점심 끝나고 다시 오후 시간. 마지막 그 사행시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멘트가 나오면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으니 일하러 가자. 이렇게 아주 생활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나라 방송치고 이렇게 국민하고 밀접한 것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이거 시작한 지 한 500회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응을 보여가지고선 홍일동 무슨 남한 방랑기 저때 그 방랑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일동을 등장시켜가지고선 했어요. 해서 저도 들어봤는데 뭐 지가 들어본 그것은 뭐 충청북도 어떤 그 미군 부대를 갖다가 뭐 국민들이 습격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엉터리군요. 엉터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 것이 한 몇백 회 아마 나간 모양이에요. 시지부지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없어졌어요. 이러한 그 참 짤막하고도 참 그 뜻이 깊은 방송 이 연출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애로사항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비쳤습니다만은 이제 작가 선생들께서 써오신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양반의 그 사상을 그대로 국민한테 전달해 주느냐. 그 성우라는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의 큰 고민이고 하나의 그 참 어려운 점이죠. 작품을 이렇게 원고로부터 작품으로 소화하시기에는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 좀 힘들죠. 힘드는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작가로부터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방송이 돼서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네. 내가 나가게 만들 것 같으면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기분은 뭐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천지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네. 기분은. 네. 네. 그러니까는 저희들 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긍지가 하여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나와 더불어 다 즐겁고 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네.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런 한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선 네.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좀 잘 안 되면 잘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청취자나 시청자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송이라면 네. 성공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데가 많아요. 네. 해가 거듭할수록 참 하고 나서 만족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7,000회에서 그렇게 느끼시면 이제 14,000회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글쎄요. 아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효과의 이상만, 뭐 연출의 이상만 하면은 그 당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상만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방송국에서 이 선생님께서 일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는 해방되던 해인데요. 1945년 10월 20일 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방송국에 발을 디디셨어요? 네, 제가 그 방송에 관계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 작가로서 유명하신 분 김영수 선생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하고 그 일제 때부터 좀 친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을 서대문 네거리에서 만났는데 뭘 하느냐고 그래서 논다고 그랬더니 네.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요. 아.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방송에서 방송 일이라 그래요. 네. 그 내일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서 방송국 그 덕수국민학교 위에 그저 정동 방송국. 네, 방송국 네. 그걸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하신 일은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 한 일은 그 음향 효과를 담당했고요. 효과. 네. 예.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그 방송 전문직이 없어요. 시방 성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방송 전문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 그 방송 전문직이 없고 방송 극계나 이런 낭독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게 되면 대강 영화 배우라든가 네. 연극 배우라든가 아. 이런 분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지가 그 어떻게 다른 관계 때문에 그 연극 영화인들을 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김 선생이 이제 그 방송에 종사하시면서 나가 그 효과도 보면서 그 연기자 섭외를 좀 맡아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요한 연기자 어떤 분이 복혜숙 씨? 네, 복혜수 선생 남해연 씨, 작곡한 남해연 씨, 네. 또 작곡한 김승호 씨, 김승호 씨네. 네, 강계식 씨 요새 여기시고요. 강계식 씨, 네. 또 이해랑 씨, 김동원 씨, 네. 또 뭐 진랑 씨, 아. 한은진 씨 예. 이런 분들 전부 네. 난연근 이름들이군요. 그 효과를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효과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방송국을 하나 만들게 되면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네. 대본하고 네. 이제 음향 효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본이겠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음향 효과를 결국은 이제 그 음향 효과는 결과에 있어서 음향 효과 기차 소리라든지 네, 기차 소리라든가 대문 여는 네, 소리.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맡아본 거죠. 그럼 그 처음에 들어오실 45, 6년, 네, 5년입니다. 5년 네. 그때부터 이렇게 그 당시엔 녹음이라는 게 없었죠. 녹음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럼 전부 생방송인가요? 네, 생방송입니다. 네. 그럼 그 당시하고 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나누시면은 그 효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50년대만 하더라도 대충 그 효과를 하면 음입니다. 비슷한 소리. 네.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선 소리를 낸다. 네. 네, 이러고 네.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는 대충 녹음으로 다. 녹음으로. 네. 그거는 사실상의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는 대충 뭐 부채에다 콩을 단다든가 네. 고리짝에다가 팥을 넣고선 파도 소리를 낸다든가 바람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는 무슨 물레방아처럼 돌렸죠. 돌려가지고선 천막기지를 대구에 네. 돌려서 네. 소리를 낸다든가 네. 천둥번개. 천둥번개는 무슨 철판을 매달아 가지고선 흔든다든가 이렇게 했었죠. 애기 우는 소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애기 우는 소리는
가는 다는 붓대 있지 않습니까? 붓대에서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피리를 만들어가지고선 불었죠. 근데 그런 거 등등은 이 선생님께서 창안하셨습니까? 뭐 애기 우는 소리 같은 건 장안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충 또그 일본서 하던 것들이 좀 있고, 네, 일본 사람들에서도 네. 아직도 그런 그 효과를 이렇게 유사음으로 내는 게 있습니까? 요새는 뭐 대충 그렇게 안 내고 그 농기들이 가스트 농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TF 농기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면 무슨 소리 따다가 할 수가 있죠. 네. 그 효과를 만드시면서 느끼셨던 재미있는 얘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 50년대인데요. 50년대인데 생방송을 하는데 그때 또 연출자가 없어가지고 지가 우연히 연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효과를 좀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했을 텐데 지가 바깥에서 연출을 하고 이제 안에 스타디오 안에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하던 그 소위 저보다 뭐 조수라고 그럴까 동지라고 그럴까 그다음도 소리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무슨 뭐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는 호각 소리가 났는데 호각 소리를 아마 미처 그 사람이 준비를 못한 놈이에요. 호각을. 네, 호각을.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니까는 지가 큐를 주고서 호각 소리를 내라 그랬더니 물을 못하니까 서서 호로록 하더군요. 그걸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고. 요새는 그 작품이 드라마면은 아주 체계가 서가지고 음향 효과가 나오는데 음향이라고 딱 써 있고 음악은 음악이라고 써 있고 배음은 배음이라고 써 있고 다 이렇게 체계가 돼서 완전 무결합니다. 대본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대본을 쓰지 않고 작품 쓰시는 분들이 대충 대사 이렇게 내려오다 가로를 하고 이때 바깥에서 자동차가 뿡뿡 그러든가 이때 자동차가 바깥에 와 섰다. 뭐 이때 자동차가 떠난다.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효과가 따로 이렇게 줄을 바꿔서 나오질 않고 이러니까는 대사하고 효과가 같았군요. 같죠. 같으니 가로만 하고 가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뭐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아마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돌아가는 그 김승호 선생이 이분이 아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방송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시간이라고 하시면 기억이 납니다. 들어오셨는데 대본을 줘서 한번 훑어만 보신 거죠. 그래서 생방송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면 사고가 나니까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대사 그 대본 중에 효과로서 이때 바깥에서 자동차가 뿡뿡 크락션 소리 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거까지 다 읽어버리셨어요. 자기 대사까지도 하시고 그 가로 속에는 이때 바깥에서 자동차가 뿡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체 낭독을 하는 거고 이건 드라마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다가 뿡뿡 소리를 제가 냈죠.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고. 자동차가 뿡뿡. 지금은 안 나요? 지금은 뭐 전부 생방송에도 준비가 완벽하고 또 녹음 방송은 또 그런 경우에 있으면 끊었다가 다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방송이 많습니다. 생방송이 많지만은 뭐 효과원들이 완벽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연출을 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연출한 것은 한 본격적으로 한 60년대부터고요. 60년대부터. 그럼 연출을 하신 지 벌써 20여 년. 한 4년, 24년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50년대부터도 제가 효과를 하면서 연출을 했어요. 효과하시면서. 그럼 저 소개할 때 어떻게 돼요? 효과의 이상만, 연출의 이상만?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하고서 대충 그때 연출하시는 분들이 대강 좀 맡아가지고 하시면서 어떻게 잘 등장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사람 이름으로 다 해주고 다. 지금까지 그 연출하신 작품은 몇 편이나 됩니까? 그 시할일 수 없는데 몇만 편 될 것 같은데 우선 김삿갓 방랑기만 7,000회니까는 그거 우선 7,000원도 7,000원하고 뭐 다른 거 하면 뭐 아마 몇만 편 저기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방송에 참 귀하신 보배신데 20년 전에 40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두 살 됐어요. 네, 한두 살인데 그래도 뭐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에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갑자가 지나면 한두 살 이렇게 다시 시잖아요. 허시긴 그러니까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아이고. 주민등록증 번호 잊어버리신 분에. 지금 가족은 몇 분이십니까? 네, 가족은 시방
집안 현재는 6식구. 6식구. 네. 그러면 이제 손주까지 7이군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네, 제가 네. 2년 1남을 뒀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시집가고 예. 아들하고 딸. 예. 그 할아버지 되셨군요. 그렇죠. 그렇게는 빚기 어려운데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머리 허연 거야. 그래도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그 부인께서도 방송기 계시죠? 네, 오래 있었어요. 함자를 좀. 이혜경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음성이 잘 익히신 분인데요. 네. 오랫동안 그 연출을 맡아오시면서 얻으신 경험이라든지 네. 혹은 좀 구이중한 어떤 그 자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얻은 그거 한 것은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요. 하여간 하나의 그 자기 직업을 하나의 생활화 해가지고 네. 아주 열심히 하지만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네, 열심히 해도 부족해요. 방송이 어렵죠.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최고로 땀을 짜내서 해도 네. 보통 작품이죠. 네, 어려워요. 네. 네. 참 40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 손님들 나와 계신데요.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 네, KBS 제1라디오로 일요일만 제외하고요. 매일 낮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방송되는 인기 연속 드라마 김삿갓 방랑기가 7,000회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연출을 맡아오신 이상만 씨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기 나오신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요즘 텔레비전이 출연을 해가지고요. 라디오가 사양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40여 년간 그 라디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라디오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저는 사양 소리를 참 그렇게 좋게 안 듭니다. 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라디오는 지금부터 라디오와 역시 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텔레비전은 일을 하면서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라디오는 우리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로서 성공을 갖다가 모 영화사에서 대충 그 연속곡을 전부 갖다가 영화화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들어가지고선 거기에 공감했던 그 청취자가 그 영화를 보고서 만족했느냐? 만족지 않았습니다. 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에 맞는 그 사상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겠지.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집은 어떻게 그려져 있겠지. 상상의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영화가 나와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던 거와는 아주 딴판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갑이라는 연기자도 그렇고 을이라는 연기자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건물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라디오에 맞는 특성을 앞으로 살려나가야겠죠. 계속해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라디오 방송계의 원로로서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직업관 또 방송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방송관이요? 어려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어떤 직업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제가 방송에 종사한 지 한 40년 됩니다만은 이 방송이라는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일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방송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는데요. 앞으로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네, 연출가가 되고 싶어하는 한 학생으로서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40여 년간을 연출가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요. 앞으로 연출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도움 말씀이나 또는 연출가가 갖춰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격을 갖췄으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실하고 성실하게. 네. 역시 방송이 가장 기본적인 게 거기에 있겠죠. 네. 진실한 거, 네. 또 성실하게 전해주는 네. 거. 거기에서 아마 청취자, 시청자와 호흡을 같이 하는 결과가 나올지. 그렇겠습니다. 예, 참 아주 그동안 40년의 경험이라면 대단하신데 그 연출과 또 효과 이러한 그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출 제작을 하시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작을 하시는 게 소망이시며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예, 소망은 하여간 제가 이 김사과 7천원을 맞았습니다만은 지가 김사과를 하는 도중에 평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사과 하는 도중에 네. 평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그저 오로지의 네,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시군요. 네, 소원이. 그때는 남북 통일이 된 김삿갓의 네. 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곧 맞이하게 되는 김삿갓 방랑기 7,000회 그동안 연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투를 빌어 맞이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방송해드린 김삿갓 방랑기 그는 연출자인 이상만 연출가를 찾아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